초겨울 부산의 자갈치 시장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합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골목 구석구석을 채우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서로 겹쳐지며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오후 4시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숙자는 막 구워낸 고등어를 접시에 담고 있었죠. 오늘따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사람들이 더 자주 시장을 찾았습니다. 숙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생선을 뒤집으며 다음 주문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하나둘 잦아들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숙자도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숙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게 앞 테이블 바로 옆에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 있다는 표현도 부족했습니다. 그 개는 두 뒷발로 똑바로 선 채 앞발을 가지런히 모아 마치 사람이 기도하듯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개의 눈빛이 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음식을 노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구걸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 눈빛에는 뭔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숙자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죠. 이건 그냥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게 좀 보세요. 완전히 사람처럼. 옆 가게 아주머니가 신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하지만 백구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숙자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개는 갑자기 자세를 풀더니 몸을 돌렸습니다. 두세 걸음 달려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죠. 숙자를 향해서요. 그 순간 숙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자신에게 뭔가를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하고 있었죠. 잠깐만요. 숙자는 고무장갑도 벗지 못한 채 백구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백구는 시장 골목 깊숙한 곳으로 숙자를 인도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뒷골목이었죠. 오래된 창고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그곳은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마저 풍겼습니다. 백구는 한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빠져나오려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렸습니다. 짖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숙자는 천천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숙자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고 안구석에 한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금발 머리에 창백한 얼굴,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백구 한 마리가 여성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큰 백구가 숙자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였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죠. 어머! 숙자는 재빨리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목을 잡아보니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숨도 쉬고 있었죠. 하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119예요. 자갈치 시장 뒤편 창고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상황을 설명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 여성을 살폈습니다. 큰 백구는 숙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백구는 여전히 여성의 손을 핥으며 울먹였죠. 두 마리 모두 사람이 쓰러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았습니다. 숙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들어왔고 여성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숙자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죠. 백구 두 마리는 따라오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습니다. 걔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숙자가 말하려는 순간 큰 백구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요. 작은 백구도 형을 따라 물러섰습니다. 두 마리는 구급차가 출발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숙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성은 누구일까요? 왜 그 창고에 쓰러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백구들은 어떻게 그 여성을 알고 있었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재빨리 여성을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숙자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죠. 손이 떨렸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채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아니요, 제가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입니다. 환자는 탈수와 저혈당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스트레스성 쇼크로 보입니다. 심리적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외상은 없지만 무리했던 것 같네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죠. 환자 신원은 확인됐나요? 여권을 확인했는데 미국인입니다. 제인 밀러라는 이름이네요. 제인 밀러. 숙자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연락할 사람은 없나요? 그게 지갑에 긴급 연락처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는 간호사에게 뭔가를 건네받았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 든 물건들이었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숙자는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손글씨로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숙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외국인 남성과 한복을 입은 한국인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빛바랬지만 그 얼굴들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주소. 숙자는 그 주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20대 때 살던 동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살던 집 주소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숙자는 천천히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숙자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사진과 종이를 조심스레 챙기고 병실로 향했죠. 침대에 누운 제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듯 멍한 표정이었죠. 그러다 숙자를 보자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제인은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숙자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감사하다는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숙자는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제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그리고 제인은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제인의 말에 숙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제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몸이 약했죠.
숙자는 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숙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백구가 자신을 찾아온 것, 제인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사진과 주소, 그리고 제인이 한 말, 모든 게 하나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제인이 가지고 있던 사진과 주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진 속 한복을 입은 여성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숙자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각이었죠.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흰죽을 담은 보온 용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제인이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제인은 숙자를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제 먹어야 기운이 나죠. 숙자는 보온 용기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인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죠. 제인은 조심스레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자는 미소 지었죠. 천천히 드세요. 몸이 약해져 있을 거예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죽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숙자는 어제 받았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기, 어제 당신 지갑에서 나온 사진 있잖아요. 제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숙자를 바라보는 제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 사진, 제 할아버지예요. 제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참전 용사였어요. 그때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대요. 한 가족이 할아버지를 숨겨주고 밥을 나눠주고 살려줬다고 하셨죠. 숙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그분들을 찾아달라고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저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 주소를 찾아서요. 숙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진 속 여성분, 혹시 이름을 아세요? 박숙자요.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숙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박숙자. 그건 바로 자신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에요. 숙자의 말에 제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요? 네. 저도 박숙자예요. 어머니 이름을 이어받았죠.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인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숙자도 눈가가 뜨거워졌죠. 어머니가 생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전쟁 때 외국인 군인 한 분을 숨겨줬다고요. 그분이 다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신고할까봐 몰래 집 창고에 숨겨주고 밥을 날랐다고 하셨죠. 숙자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이 무사히 떠나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숙자는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자가 저를 찾아온 거네요. 손녀요. 제인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하나 있었고
그 딸이 저를 낳았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살아남지 못했다면 너희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그 한국 가족에게 빚을 진 거라고요. 숙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년도 더 된 인연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도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죠. 바다가 반짝이고 갈매기들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숙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창고에 쓰러지게 된 거예요? 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아무도 그 집을 기억하지 못했죠. 실망해서 시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개 두 마리를 봤어요. 하얀 진돗개 형제였죠. 둘 다 말라 있었고 작은 개는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 아이들에게 밥을 줬어요. 그런데 어제 제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 사람이 갑자기 제 가방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버텼고 그러다 넘어졌어요. 머리를 부딪혔나 봐요. 정신을 잃었죠. 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도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백구 두 마리가 짖으며 달려왔어요. 그 남자는 도망갔고 저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됐죠. 백구들이 제인을 지켰고 도움을 찾으러 시장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당신을 구한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제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숙자는 제인의 어깨를 토닥였죠. 이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죠. 보호자분, 환자분은 오늘 퇴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경과가 좋으니까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갈 곳이 있어요? 제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스텔에 짐을 맡겨뒀는데 우리 집으로 가요. 숙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할아버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제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후가 되어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자의 집으로 향했죠. 집은 자갈치 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2층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30대 남성이었죠. 조금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걱정했잖아요. 천수야, 손님이 오셨어. 숙자는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천수는 제인을 보더니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을 집에 데려온 건 처음이었죠. 안녕하세요. 제인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천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며칠 여기서 지내실 거야. 방 좀 정리해줘. 네. 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인은 숙자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죠.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습니다. 천수는 제 아들이에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 후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숙자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예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숙자가 현관문을 열자 하얀 백구 두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큰 백구와 작은 백구. 제인을 구한 그 아이들이었죠. 진돌이, 진순이. 제인이 반가워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들도 꼬리를 흔들며 제인에게 다가갔죠. 작은 백구는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절었습니다. 천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구들을 보더니 멈춰섰죠. 그리고 작은 백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진순이는 천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수도 진순이를 내려다봤죠. 두 존재 사이에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끼리 느끼는 공감이었습니다. 천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진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순이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죠. 숙자는 그 장면을 보며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들,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요? 천수의 말에 숙자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뭔가를 원한다고 말한 것도 오랜만이었죠. 물론이지. 숙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숙자의 집에는 네 식구가 더 늘었습니다. 제인, 진돌이, 진순이, 그리고 서서히 마음을 여는 천수. 저녁이 되어 5명과 2마리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숙자가 정성껏 차린 저녁이었죠.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제인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에 감탄했습니다. 천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도 가끔 제인을 힐끔 쳐다봤죠. 백구들은 밥그릇에 담긴 밥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숙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죠. 거기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외국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제인이 가지고 있던 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숙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그날 밤 숙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인은 숙자의 집에 머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죠. 천수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백구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진순이의 다리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마사지해주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오후 숙자는 시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며칠간 가게를 비웠더니 밀린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생선을 손질하고 석쇠를 닦고 밑반찬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 가게 복순이 다가왔습니다. 복순은 숙자와 비슷한 나이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함께 장사해온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져 있었죠. 며칠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왔어? 복순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숙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좀 급한 일이 있었어. 급한 일? 손님들 다 내 가게로 넘어왔잖아. 덕분에 나는 좋았지만. 복순은 비꼬듯 웃었습니다. 숙자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식이었죠. 예전엔 절친했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턴가 경쟁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복순 씨, 혹시 며칠 전에 시장 뒤편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숙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순은 눈썹을 치켜 올렸죠. 이상한 일? 무슨? 외국인 여자가 쓰러진 일 말이에요. 누가 가방을 뺏으려 했다는데. 복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소처럼 돌아왔죠. 그런 일이 있었어?
처음 듣는데 요즘 시장이 안전하지 않나 봐. 복수는 대충 얼버무리고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숙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순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죠. 저녁 무렵 숙자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수의 웃음소리였죠. 숙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수가 웃는 소리를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천수와 제인이 바닥에 앉아 백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천수가 던진 공을 물어오고 진순이는 제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쓰다듬어지고 있었죠. 엄마 왔어요? 천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숙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다들 재미있게 놀고 있네. 저녁을 준비하며 숙자는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천수랑 어떻게 지내? 천수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진순이 다리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예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제인의 말에 숙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수는 어릴 때부터 힘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사람들이 천수를 이상하게 봤죠. 그래서인지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여요. 백구들이 천수 씨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제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천수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죠. 식사 후 천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인이 설거지를 돕다가 우연히 천수 방 문이 열린 걸 봤죠. 안에서 천수가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천수 씨, 그림 그리세요? 천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재빨리 스케치북을 덮으려 했지만 제인이 먼저 봤습니다. 스케치북 위에는 바다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산의 해변 석양이 지는 하늘, 그리고 두 마리의 하얀 백구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그림이었죠. 제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거, 천수 씨가 그린 거예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운 듯 얼굴이 붉어졌죠. 취미로 가끔 그려요. 이 그림 제가 본 적 있어요. 제인의 말에 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봤어요. 한국의 풍경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그림을 봤죠. 작가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뭔가 끌렸어요. 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그림을요? 네. 이 그림 때문에 부산에 꼭 와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약속도 있었지만 이 풍경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림 속에 뭔가 있었어요. 슬픔인지 외로움인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어요. 백구들이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에서요. 천수는 말없이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준 건 처음이었죠. 저는 혼자라고 느꼈어요. 항상. 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불쌍하게 보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친구도 없었고 혼자 바다를 보러 가곤 했죠. 그때 진돗개들을 봤어요. 떠돌이 개들이었는데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제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요. 저 대신 그 개들이 바다를 보는 그림을요.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누군가가 접니다.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혼자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가족들도 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천수 씨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저를 이해할 거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진순이가 천수의 다리 옆에 다가와 앉았죠. 진돌이도 제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제인은 천수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림을 더 볼 수 있을까요? 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벽장에서 오래된 스케치북 여러 권을 꺼냈죠. 제인은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거기에는 부산의 풍경, 바다, 백구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섬세하고 따뜻한 터치였죠. 천수 씨, 이 그림들, 사람들이 봐야 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 그림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느껴야 할 감정들이 있어요. 제인은 진지했습니다. 천수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게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숙자는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순의 조카가 경찰에 불려갔다는 소문이었죠. 왜요? 글쎄, 무슨 사건에 연루됐다던데. 다른 상인이 수군거렸습니다. 숙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숙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인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죠. 경찰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 본 적 있으세요? 제인은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제 가방을 뺏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역시 그렇군요. 이 사람은 복순 씨 조카입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당신을 미행하고 공격한 게 확인됐습니다. 숙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순의 조카가 제인을 공격했다니요. 하지만 왜?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거죠. 다행히 백구들이 나타나서 도망갔고요. 경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백구들, 원래 복순 씨 조카가 키우던 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대하고 버렸죠. 천수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그럼 진돌이랑 진순이가? 네. 진순이의 다리도 그때 다친 겁니다. 복순 씨 조카가 때려서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순이는 천수 옆에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죠. 천수는 진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인도 진돌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죠. 경찰이 떠난 후 숙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순의 조카가 그런 짓을 했다니요. 복순은 알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복순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죠. 다른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순이가 큰 충격받았대요. 조카가 그런 짓을 한 줄 몰랐다나 뭐라나. 숙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순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터지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순이 숙자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숙자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숙자는 말없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죠. 내가 몰랐어. 조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백구들을 학대한 것도 외국인을 공격한 것도 전혀 몰랐어. 복순 씨, 우리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나 혼자야. 정말 혼자야. 복순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숙자는 한숨을 쉬며 복순의 어깨를 두드렸죠. 일어나요. 울지 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냈죠. 복순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숙자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숙자는 제인과 천수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제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수는 진순이를 안고 미소 지었죠. 그날 밤 네 식구와 두 마리 백구는 거실에 둘러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천수는 새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가족의 모습을요. 엄마, 제인, 그리고 두 마리 백구.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제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제인은 숙자의 집에서 지내며 점점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숙자를 도와 식사를 준비하고 천수와 함께 백구들을 산책시켰죠. 부산의 거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인은 천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천수 씨, 오늘 할아버지가 있었던 곳에 가보고 싶어요.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천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백구들과 함께 버스를 탔죠. 제인이 가지고 있던 주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는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갔습니다. 언덕배기 골목길, 좁은 계단, 낮은 담장들. 옛날 모습을 간직한 동네였죠.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자 제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숨어 있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70년 전의 기억이 이곳 어딘가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제인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3층짜리 빌라였죠. 예전 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인은 주저앉아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배경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천수는 제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도 두 사람 곁에 다가왔죠. 하지만 여기 어딘가에 할아버지의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을 좀 더 둘러볼까요? 혹시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일어나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나이든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천수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나요? 그럼 70년째 살고 있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할머니의 대답에 제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전쟁 때 이 동네에 외국인 군인이 숨어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말이구나. 기억하지. 박신의 집에 미군 한 명이 숨어 있었어. 다친 군인이었는데 박씨 부인이 숨겨주고 돌봐줬지. 박씨 부인이요? 응. 박숙자 씨. 참 착한 사람이었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혼자 힘들게 살았지. 그런데 그 미군을 숨겨주다가 들킬 뻔한 적도 있었어.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고하려고 했거든. 하지만 박씨 부인이 무릎 꿇고 빌었어.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 제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제 증조 할머니예요. 뭐? 할머니가 놀라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군이 제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러요. 할머니는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참 기구한 인연이구나. 박씨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저를 돌봐주고 계세요. 천수가 말했습니다. 제 엄마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구나. 할머니는 두 사람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여기 봐. 동네 사진들이야. 할머니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쟁 후 동네 모습, 사람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바로 박숙자, 제인의 증조 할머니였습니다. 이 사진, 가져가도 될까요?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할아버지의 은인이니까. 당연히 가져가야지. 할머니는 사진을 액자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제인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슈퍼를 나와 다시 그 집터 앞에 섰습니다. 비록 건물은 바뀌었지만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인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천수는 조용히 제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인은 천수에게 물었습니다. 천수 씨는 꿈이 있나요? 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죠. 사람들 눈치 보면서요. 지금은요? 지금은 있어요. 천수가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 씨 같은 사람들에게 제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전시회를 열어요. 전시회요? 네. 천수 씨 그림으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진지했죠. 천수 씨 그림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요. 그걸 세상에 보여줘야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숙자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것, 사진을 받은 것, 그리고 전시회 계획까지요. 숙자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어머니는 지금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제인이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이끄신 거예요. 백구들을 통해서요. 진돌이와 진순이는 세 사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요. 며칠 후 천수는 본격적으로 전시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인이 작은 갤러리를 섭외했고 천수는 새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수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풍경, 백구들, 제인의 모습, 엄마의 뒷모습, 모든 것이 그림 속에 담겼습니다. 제인은 천수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끔 차를 내어주고 필요한 물감을 건네주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천수가 마지막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림 속에는 석양이 지는 부산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한 여성이 두 마리 백구와 함께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집에 불빛이 보였죠. 이 그림, 아름다워요. 제인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가 집 같아요. 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인은 천수를 바라봤습니다. 천수도 제인을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전해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순이가 두 사람 사이로 걸어와 앉았습니다. 진돌이도 따라왔죠. 내 존재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죠. 아들이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전시회 홍보가 시작됐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고 SNS를 통해 소식이 퍼져나갔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장애를 가진 화가가 그린 희망의 그림들, 백구들이 이끈 운명적 만남,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천수는 당황했지만 제인과 숙자가 곁에 있어 용기를 낼 수 있었죠. 드디어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천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개막 전날 밤 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죠.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어떻게 볼까요? 비웃지는 않을까요? 제인이 천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수 씨, 안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제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수 옆에 앉았죠. 걱정되세요? 네. 사람들이 제 그림을 싫어하면 어떡하죠?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천수 씨 그림은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제인이 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 싫어한다 해도 괜찮아요. 천수 씨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천수는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 씨, 고마워요. 천수 씨가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수 씨는 제게 집을 찾아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전시회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었죠. 천수는 긴장한 얼굴로 갤러리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죠. 이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따뜻한 그림은 처음 봐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천수는 믿을 수 없었죠. 자신의 그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요. 숙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옆에 선 제인도 함께 울고 있었죠. 진돌이와 진순이는 갤러리 입구에 얌전히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들을 보고 더욱 감동받았죠. 이 백구들이 그 전설의 개들이구나. 두 발로 서서 도움을 청했다는. 그날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여러 그림이 팔렸고 천수는 처음으로 화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네 식구와 두 마리 백구는 조용히 갤러리에 남았습니다. 해냈어요, 천수 씨. 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제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천수 씨 재능이에요. 숙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죠. 이 둘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네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백구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죠.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고 부산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천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백구들이었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가 운명을 이끌어준 것이었죠. 전시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천수의 그림은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몇몇 미술 애호가들이 추가 작품을 의뢰했죠. 천수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인이 숙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숙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물론이지. 여긴 내 집이야. 감사해요. 사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진짜 집 같아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자는 제인의 손을 잡았죠. 그럼 여기 남아. 천수도 내가 필요해.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죠. 그날 저녁 천수는 바닷가에 나가 있었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를 데리고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제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천수 씨, 여기 계셨네요. 제인 씨, 산책 나오셨어요? 네. 천수 씨 찾아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천수 씨, 저 한국에 남으려고 해요. 천수가 깜짝 놀라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제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천수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인의 고백이었죠. 저도 제인 씨가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인은 미소 지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백구들이 두 사람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숙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껴안았죠. 정말 잘 됐다. 엄마가 이렇게 기쁜 날이 올 줄 몰랐어. 며칠 후 복순이 숙자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죠. 숙자야, 조카가 반성하고 있어. 제대로 벌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될 거야. 다행이네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미안한 마음에 백구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진순이 다리 치료비 내가 낼게. 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내 조카 때문에 다친 건데. 제발 받아줘. 복순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복순 씨.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에서도 서로 돕기 시작했죠. 진순이는 복순이 마련해준 치료비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많이 나아졌죠. 천수는 매일 진순이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진순아. 천수가 진순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순이는 예전보다 훨씬 잘 걸을 수 있게 됐죠. 시간이 흐르고 제인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가 선생님이 되어 매일 가르쳤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천수가 제인에게 새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제인의 초상화였죠. 석양을 배경으로 미소 짓는 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수 씨, 이거 제인 씨를 그렸어요. 제일 아름다운 순간의 모습으로요. 제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수를 껴안았죠. 사랑해요, 천수 씨.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첫 번째 키스였습니다. 백구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죠. 숙자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인은 한국 비자를 연장했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두 번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관계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자가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숙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천수와 제인은 긴장한 얼굴로 앉았죠. 천수야, 제인이. 너희 둘 결혼할 생각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는 좋아. 제인이가 며느리면 정말 좋지. 숙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인이 숙자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감사해요. 천수야, 넌 어때? 천수는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인도 천수를 바라봤죠. 저는 좋아요. 제인 씨만 괜찮다면요. 저도 좋아요. 제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숙자는 두 사람을 껴안았죠. 정말 잘 됐다.
우리 가족이 됐구나. 다음 날 천수는 작은 반지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고른 반지였죠. 저녁에 바닷가로 제인을 데려갔습니다. 백구들도 함께였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인 씨, 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인은 깜짝 놀랐죠.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네. 제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천수는 일어나 제인을 껴안았죠. 백구들이 짖으며 두 사람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축하하는 것처럼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복순도 왔고 슈퍼 할머니도 왔습니다. 제인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천수는 양복을 입었죠.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목에 리본을 달고 식장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백구들을 보며 웃었죠. 이 백구들이 모든 걸 시작한 거잖아.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며 음식을 나눴죠. 복순이 숙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숙자야, 정말 축하해. 천수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 고마워요, 복순 씨. 모두 복순 씨 덕분이기도 해요. 내가 뭘, 진순이 치료해 준 것,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오랜 갈등이 완전히 풀린 순간이었죠. 그날 밤 신혼부부는 숙자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특별한 공간이었죠. 천수 씨, 행복해요. 저도요. 제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백구들 덕분이에요. 진돌이와 진순이는 방 밖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제인은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 갑자기? 한국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인의 어머니는 놀랐지만 딸의 목소리가 행복해 보여 안심했죠. 행복하면 됐어.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네, 엄마.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그 가족 찾았어요. 전화를 끊고 제인은 천수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미국에 가서 우리 가족들한테 소개할게요. 네. 꼭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천수와 제인은 작은 집을 얻어 독립했죠. 숙자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백구들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천수의 그림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의가 들어왔죠. 제인은 천수를 응원했습니다. 천수 씨, 꼭 해야 해요. 이건 기회예요. 하지만 서울은 너무 멀고 제가 함께 갈게요. 우리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서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작품들을 그렸고 전시 계획을 세웠죠. 어느 날 제인이 천수에게 말했습니다. 천수 씨,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요? 네. 병원에 가봐야겠지만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죠. 축하합니다. 임신 2달째네요. 천수는 제인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기적이에요. 숙자에게 소식을 전하자 숙자도 울었습니다. 손주라니. 정말 꿈만 같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복순도 축하하러 왔죠. 정말 축하해. 천수가 아빠가 되다니.
복순 씨도 할머니 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숙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순도 웃었죠. 백구들은 제인의 배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요. 진돌아, 진순아. 곧 아기가 태어나. 천수가 백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진돌이가 짖었고 진순이는 꼬리를 흔들었죠. 하지만 행복한 나날 속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수의 서울 전시회 날짜가 제인의 출산 예정일과 겹쳤죠. 어떡하죠? 전시회를 미뤄야 할까요? 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인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전시회 하세요. 제가 괜찮을게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천수는 서울로 갔습니다. 일주일간의 전시회였죠. 제인은 숙자와 함께 부산에 남았습니다. 전시회 사흘째 되던 날 제인에게 진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괜찮아. 병원 가자. 숙자는 재빨리 제인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복순에게 전화했고 복순도 달려왔죠. 천수한테 연락했어? 네, 지금 오고 있대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제인은 고통스러워했죠. 어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힘내. 숙자가 제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도 옆에서 응원했죠. 제인아, 할 수 있어. 힘내. 2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인은 지쳐 있었지만 행복했죠. 천수가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 후였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죠. 제인, 아기는 여기 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천수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닮았어요. 천수 씨를요. 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숙자와 복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숙자야, 정말 잘됐다. 응, 우리 모두 잘됐어. 집으로 돌아온 후 온 가족이 아기를 돌봤습니다. 백구들도 조심스럽게 아기를 지켰죠. 진돌아, 진순아. 이게 우리 아기야. 천수가 백구들에게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진돌이는 조용히 앉아 아기를 바라봤고 진순이는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백구들도 아기를 지켜주는구나. 제인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준호로 지었습니다. 준수한 호랑이라는 뜻이었죠. 할아버지도 이 아기를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천수가 제인의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요. 그날 밤 온 가족은 조용히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백구들은 아기 침대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마치 수호신처럼요.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백구들은 여전히 준호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봄날 제인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부산을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보러 온 것이었죠. 엄마. 제인이 공항에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천수도 준호를 안고 옆에 서 있었죠. 이 아기가 준호구나. 정말 예쁘다. 제인의 어머니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호는 낯을 가리지 않고 웃었죠. 집으로 돌아와 숙자가 제인의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꼭 다시 가고 싶다고요.
당신을 구해준 그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요.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분을 평생 기억하셨어요. 전쟁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드린 일을요.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존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제인의 어머니가 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죠. 며칠 후 온 가족은 함께 그 옛날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슈퍼도 들렀죠. 어머, 제인이 또 왔구나. 그리고 이분은 제 어머니예요. 할머니는 제인의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닮았네. 그 군인분을 닮았어.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인의 어머니는 귀 기울여 들었죠. 아버지가 여기서 살아남으신 거군요. 그렇지. 박씨 부인 덕분에 살아서 돌아가셨지. 제인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인아, 나는 이제 마음 놓겠다. 내가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네,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천수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물론입니다. 제인은 제 인생이에요. 천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인의 어머니는 미소 지었죠. 일주일 후 제인의 어머니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모두를 껴안았죠. 자주 연락할게요, 엄마. 그래. 준호도 잘 키우고. 제인의 어머니가 떠난 후 삶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천수의 그림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전시회 제안이 들어왔고 작품값도 올랐죠. 제인은 작은 한국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준호는 백구들과 함께 자라며 밝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온 가족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숙자, 천수, 제인, 준호, 그리고 백구들까지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파도를 따라 뛰어다녔죠. 준호도 비틀거리며 백구들을 쫓아갔습니다. 조심해, 준호야. 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숙자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수와 제인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죠. 엄마, 행복하세요? 천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숙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구들이 우리 모두를 이어줬구나. 네. 진돌이와 진순이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백구들은 가족 곁으로 돌아와 나란히 앉았죠. 천수는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행복을 절대 잊지 않으리라고요. 천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제인 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박수쳤죠. 숙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 행복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들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천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따뜻함이 있는 곳, 그리고 기적이 시작된 곳. 백구들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진돌이와 진순이는 거실 한쪽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숙자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천수와 제인은 준호를 재우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것을요. 백구들이 이끈 기적 같은 인연이었다는 것을요.